어두운 동굴에서 곡괭이가 돌을 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얀 머리를 가진 한 젊은 남자가 천장 틈새에서 빛나는 파란 물방울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멈춥니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휘둥그레집니다. 마침내 목표를 찾았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액체를 잡기 위해 조심스럽게 병을 놓고 빛나는 물질을 잉크로 식별합니다. 젊은 남자는 어깨 위에 있는 작은 검은 고양이인 K를 생각합니다. 네로는 발견을 인정했지만 오직 그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동굴 출구의 빛을 바라보며 이 잉크를 다시 가져오면 개척단이 마침내 그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도한 그는 동굴을 나와 회색 황무지에 서서 저 멀리 거대하고 빛나는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밝은 도시 안에서 군중들은 화려한 머리 색깔로 자랑스럽게 걷는 컬러리스트로 알려진 엘리트 전사들의 도착을 환호합니다. 두 시민이 전사들을 존경하며 팀이 어떻게 또 다른 거대한 생명체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영웅들이 있는 한 빛나는 도시는 안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면은 더 어둡고 암울한 그림자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게시판은 C급 개척단의 입학시험을 발표하며 유색인종은 누구나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흰 머리의 젊은 남자가 격렬하게 튕겨져 나와 바닥에 쓰러집니다. 두 명의 검사관이 그를 내려다봅니다. 누군가는 이곳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좌절감에 휩싸여 파란 잉크병을 내밀며 일어섭니다. 그는 잉크가 자신의 자격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알 것을 요구합니다. 시험관은 소년을 비난하듯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가혹한 현실을 설명합니다. 그는 무색이기 때문에 거절당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역할은 태어날 때 결정되고 자신의 자리를 모르는 소년을 조롱한다고 설명합니다. 붉은 머리의 검시관은 붉은 기운을 뿜어내며 그 젊은이를 무색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흰 머리의 주인공은 몸을 움찔하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계단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시험관은 무릎을 꿇고 있는 소년에게 오만한 표정으로 선구자들에 대해 강의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시험관은 도시 외곽의 검은 땅은 약자가 생존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둠에 삼켜지고 생명체로 알려진 위험한 짐승들로 가득 찬 무서운 풍경. 그는 인류를 위해 탐험하고 자원을 수집하며 이 괴물들과 싸우기 위해 목숨을 거는 개척자들을 찬양합니다. 영웅 칭호 획득하기. 현재로 돌아가서 시험관은 주인공을 차갑게 응시하며 무색의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년을 모욕하고 루시엔 시앙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돌아와서 문을 세게 닫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마지막 위협을 가합니다. 혼자 남겨진 주인공은 가슴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나자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가 소년의 재킷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주인공은 고양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런 거절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굴욕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네로에게 최고의 컬러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볼까봐 재빨리 고양이를 옷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주인공은 산업거리를 걸으며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는 낙담하며 걸어가면서 그들을 받아들일 장소를 찾기를 희망합니다. 그가 녹색 머리를 가진 남자에게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주인공은 바쁜 광장에 서서 노트를 확인합니다. 그는 여기저기서 거절당한 것을 깨닫고 이름이 적힌 책 속 다른 장소를 폭력적으로 가로지릅니다. 그는 지치고 패배한 채 한숨을 쉬고 체념합니다. 그는 메모리 워크숍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건물에 다가가 어쩔 수 없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는 문을 열고 주인에게 외칩니다. 안에서는 흰 머리와 고글을 쓴 소녀가 안경을 들고 밝은 미소로 그를 방입니다. 마리는 주인공의 우울한 표정을 알아차리고 또 다른 시험에 떨어졌다고 추측합니다. 네로가 테이블 위로 뛰어오르면서 고양이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녀는 시험관들이 그의 재능을 보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주인공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무색의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물으며 낙담하고 있습니다. 마리는 위험한 블랙랜드에서 자원을 성공적으로 가져온다는 사실이 그의 실력을 입증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인공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생존이 오직 네로가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주제를 바꾼 그는 파란 잉크병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녀가 그것을 살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마리는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잘 지불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녀는 파란색 액체를 파이프 시스템에 부어 잉크 가격이 부족해서 치솟았다고 불평합니다. 주인공은 이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개척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계는 이 다채로운 액체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핵심도 자신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좌절하며 한숨을 내쉽니다. 마리는 그녀가 언급한 장소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망설일 때 이전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리는 갑자기 테이블 위에 종이를 두드리며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전단지에는 던 개척단 모집 공고가 공개되어 있으며 입학시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엄격히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충격에 휩싸여 종이를 응시합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명망 높은 계급에 지원하는 것을 망설였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그런 곳이 정말로 자신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마리는 그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격려하며 진정한 기술 기반이라면 마침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오랫동안 컬러리스트가 되고 싶어 했음을 상기시킵니다. 회상 장면은 비를 맞으며 외로운 젊은 주인공이 네로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네로가 어린 시절부터 이 꿈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리는 자신감에 힘입어 항상 그를 응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새로운 결의로 채용 전단지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는 마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워크홉을 떠납니다. 섀도우 디스트릭트의 조용한 골목길을 걷는 것. 주인공은 시험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단지를 붙잡습니다. 갑자기 네로가 그들 뒤에 있는 존재에 반응하는 동안 그는 멈춥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심코 묻는 목소리와 빛나는 녹색 구슬이 달린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이 그림자에서 나타납니다. 그를 감시하던 녹색 머리 남자가 주인공을 향해 지팡이를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등에 고정된 마법의 십자선으로 녹색 에너지의 칼날을 발사합니다. 주인공은 충격에 빠지지만 너무 느립니다. 에너지 폭발이 그를 격렬하게 강타하여 쓰러질 때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녹색 머리의 남자와 그의 조수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공격자는 그를 조롱하며 직접적인 킬 샷을 피했지만 어차피 곧 피를 흘리며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인도에 누워있고 공격자는 무색의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다시 말합니다. 주인공은 네로의 겁에 질린 얼굴이 옷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고양이에게 힘없이 소리칩니다. 소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양이에게 도망치라고 촉구합니다. 현장은 잉크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경고 표시가 있는 산업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주인공은 의식을 되찾으며 신음하지만 녹색 머리의 남자가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남자는 그의 멱살을 잡고 거대한 검은 슬러지 통 위에 매달립니다. 그는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 던져지는 것이 불운하다고 말하며 조롱합니다. 공격자는 구덩이에 잉크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닿는 모든 것을 녹여 아무도 겁먹지 않도록 하는 치명적인 혼합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공격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요구합니다. 녹색 머리의 남자는 자신과 그의 파트너가 그를 염탐할 때 일찍이 충격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회상 장면은 그들이 지켜보는 동안 소년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킷 안에 숨어있던 생물에게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남자는 인간을 따라다니는 루시엔 샹그랑스를 가진 생명체는 놀라운 발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주인공의 목을 꽉 조이면서 네로를 진정한 희귀종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뒤에는 그의 조수가 작은 우리를 들고 있습니다. 네로는 안에 갇혀 울고 주인공은 공포에 질려 쳐다보며 동료가 붙잡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절망에 빠진 주인공은 녹색머리 남자의 멱살을 잡고 고양이를 놓아달라고 소리칩니다. 공격자는 인상을 받지 않고 소년의 분노를 한심하다고 조롱합니다. 탐욕으로 빛나는 그의 눈. 그는 이 생물이 무색의 주인에게는 너무 귀중하며 암시장에서 엄청난 금액에 팔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소년을 쉽게 제압하고 질식시켜 공중으로 들어 올립니다. 애완동물이 힘없이 매달려 있어서 자신에게 너무 좋다고 비웃으며 주인공은 부주의하다고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섀도우 디스트릭트에서 그는 항상 차별을 견뎌왔지만 이런 일로 인해 유일한 가족인 네로를 잃는 것을 절대 거부한다고 생각하며 외로운 과거를 회상합니다. 분노가 폭발한 그는 남자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하며 공격자의 팔을 꽉 잡습니다. 녹색 머리의 남자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멈춥니다. 그의 얼굴에 에너지가 돌면서 그의 표정은 오만에서 충격으로 바뀝니다. 공격자에게서 주인공의 손으로 소용돌이치는 녹색 아우라가 흐르고 남자는 몸에서 무언가가 강제로 빨려 나가는 것을 느끼며 당황하여 소리칩니다. 이 알 수 없는 감각에 겁에 질린 남자는 소년을 폭력적으로 뿌리치고 독성 잉크 폐기물 통에 다시 던집니다. 공격자는 그 만남을 시간 낭비라고 일축하고 네로는 필사적으로 우리에서 울부짖습니다. 악당들은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암시장으로 향합니다. 검은 액체 아래 깊은 곳에서 고양이의 눈물을 무시합니다. 주인공은 빛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네로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수영을 시도하지만 몸이 마비됩니다. 기억이 눈앞에 떠오르자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 어두운 구덩이에서 끝날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안고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아직 지켜야 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허 속 깊은 곳에서 무의식적인 주인공에게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묻는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주인공은 자신을 식별하기 위해 목소리를 묻습니다. 큰 글씨가 그 앞에서 번쩍이며 그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합니다. 생각의 물결이 쏟아져 내리며 네로를 구하고 자신의 본색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합니다. 목소리가 자신의 힘을 되찾으라고 요구하면서 주인공의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소용돌이치는 검은 액체에서 손이 뻗어 나옵니다. 주인공은 어둠의 텐드릴이 그 위로 사라지는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는 검은 에너지로 뒤덮인 손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잉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그 생각들을 제쳐둡니다. 이제 빛나는 하얀 눈을 가진 그림자 실루엣. 그는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드럽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침묵을 뚫고 나와 그 실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작은 새 장을 들고 있는 두 명의 흐릿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에서 네로가 외칩니다. 그의 동반자를 보고 주인공은 현실로 돌아갔고 그는 네로를 구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 남자를 향해 어둠의 손길을 뻗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블랙 에너지 간헐천이 깊은 곳에서 분출됩니다. 녹색 머리의 남자와 그의 조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들은 쓰레기통을 내려다보며 치명적인 잉크 웅덩이가 사라지고 바닥에는 어두운 그림자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그 실체가 그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녹색 머리의 남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휘둥그레지며 거대한 그림자 발톱이 그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는 이 무서운 존재가 생명체인지 궁금해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폭발의 여파는 섀도우 디스트릭트에 완전한 파괴의 현장을 남깁니다. 한 미친 노인이 경찰관에게 비명을 지르며 갑자기 작은 손이 튀어나와 어둠의 에너지가 대규모로 분출되어 전체 지역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의료진은 녹색머리 공격자와 그의 조수의 무의식적인 시신을 운반합니다. 새로운 도착 그룹이 피해자들을 관찰합니다. 빨간 머리를 가진 남자와 파란 머리를 가진 여자가 부상당한 남자들을 내려다보며
이 계급 개척자들이 완전히 색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란머리의 여성은 당황하여 무엇이 사람의 피부색을 망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녀의 동료는 그들이 자신의 임무에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빨간머리의 남자는 도시에 큰 생물이 나타났다는 보고 때문에 왔다고 말합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자신이 고위 컬러리스트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왜 그런 엘리트들이 그림자 구역에 있는지 신경질적으로 묻고 파란머리의 여성은 그들이 조사하러 왔다고 정중하게 설명합니다. 빨간머리의 남자가 충돌 현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겁에 질린 경찰관이 앞장섭니다. 2명의 조사관이 거대한 분화구 앞에 서 있습니다. 빨간머리의 남자는 잔해를 검사하고 어두운 얼룩을 발견하고 그의 파트너는 생물의 흔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도시 내부, 특히 외곽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매우 불규칙하다고 지적하며 보통 성벽 안에서는 작은 동물들만 발견된다고 설명합니다. 깊은 구덩이를 들여다보며 빨간머리의 남자는 자신들이 새로운 괴물 변종을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지루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이 독특한 실체를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과 맞지 않아 번거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면은 어둠 속에 잔해가 쌓여있는 황량한 풍경으로 바뀝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어둠 속에 누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외칩니다. 그는 거친 혀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네로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핥는 것을 발견합니다. 안도감으로 극복하세요. 케인은 고양이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즉시 네로를 꽉 껴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이 그를 강타하자 그는 움찔하고 일어나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고 수의사에게 던져버린 악당들을 기억하며 유독한 검은 액체에 빠져 침몰한 것을 회상합니다. 그는 생존 과정에서 충격에 휩싸여 눈을 크게 뜨게 됩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들어 보이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머리를 만지고 뭔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한때 하얗던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제트 블랙으로 변했습니다. 케인은 새로운 검은 머리를 잡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왜 외모가 크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서 케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네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검은 고양이는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빠르게 회전하며 그 지역을 밝히는 눈부신 하얀 빛을 발산합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무서운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어둡고 괴물 같은 생물들로 둘러싸인 깊은 동굴에 있습니다. 케인은 충격에 휩싸인 채 말을 더듬으며 그들이 있는 곳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그들이 도시 외곽의 황량한 황무지인 블랙랜드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지역인 검은 숲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B급 개척자만 출입할 수 있다고 회상합니다. 괴물들이 몰려오는 것을 깨닫고 케인은 당황합니다. 그는 네로에게 따르라고 외치며 즉시 도망칩니다. 빛나는 고양이가 그와 함께 날아가 케이가 목숨을 걸고 달릴 때 길에 불을 붙입니다. 그는 뱀처럼 거대한 그림자를 간신히 피하며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외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숲속을 질주하며 빛을 찾아 나선 네로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은 쫓는 짐승들을 피하기 위해 바위 절벽을 기어오르고 케인은 네로의 빛을 따라 깊은 수직 낙하물을 뛰어내려 무리와 거리를 둡니다. 달리는 동안 케이의 표정은 두려움에서 혼란으로 바뀌고 자신의 몸 상태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어두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가슴을 바라보며 자신의 몸이 놀랍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그렇게 오래 뛰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넓은 틈새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새롭고 신비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깨달음에 단단히 놀란 채 착륙합니다. 네로는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그림자 생명체처럼 사나운 늑대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한 후 귀를 쫑긋 세우고 케이를 방심하게 합니다. 케이는 자신의 방어 자세가 약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고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 물릴 준비를 합니다. 괴물의 이빨이 K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지만 피부가 찢어지는 대신 큰 소리가 짐승에게 울려 퍼집니다. 충돌 시 치아가 완전히 부서져 생물이 혼란스러워집니다. K는 살아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눈을 떠봅니다. 이제 이빨이 없고 겁에 질린 그림자 늑대는 윙윙거리며 덤불 속으로 물러납니다. K는 팔을 검사하고 긁힌 자국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런 히트곡이 치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는 마침내 이 내구성이 자신이 찾던 색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을 크게 뜨게 됩니다. 갑자기 심한 떨림이 땅을 흔들며 K와 네로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들 위로 우뚝 솟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외눈 괴물이 위협적인 에너지로 빛나며 능선을 넘습니다. K는 괴물이 거대한 팔을 들어 그를 짓밟는 동안 괴물을 사이클롭으로 식별하며 공포에 질려 눈을 띱니다. K는 보통 검은 숲 깊은 곳에 사는 포식자가 왜 이렇게 멀리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이클롭스는 폭발적인 힘으로 주먹을 땅에 부딪혀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오자 네로가 비명을 지릅니다. K는 잔해 속에 앉아 충격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는 타격이 무겁다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이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얼굴에 퍼집니다. 그의 과거가 외로운 아이였고 거절을 당하고 구타를 당했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항상 갈망하던 힘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그가 주먹을 쥐잡아래 에너지가 돌면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결심합니다. K는 결심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바닥에 서 있습니다. 그는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그의 과거 투쟁에 대한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내면에서 떠오르는 이상하고 강력한 감각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그의 몸이 그림자에 휩싸입니다. 그는 빛나는 하얀 눈을 가진 순수한 암흑 에너지의 존재로 변합니다. 사이클롭스는 격렬하게 포효하며 거대한 손으로 작은 조각상을 부수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K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폭발력으로 지상에서 스스로를 발사합니다. 그는 파업을 준비합니다. 그는 거대한 괴물을 산산조각 내는 파괴적인 펀치를 날립니다. 타격의 힘은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어 풍경을 관통하며 나무 사이로 길을 열어줍니다. K는 적의 잔해에 둘러싸인 채 공중으로 치솟습니다. 그는 잠시 변형된 상태로 남아있다가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뜨게 됩니다. 어두운 기운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는 밝은 태양 아래 무성한 풍경 위로 높이 떠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활기찬 숲과 폭포를 보며 경외심을 느낍니다. 주변의 생생한 자연의 색채에 놀란 그는 순식간에 힘이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다시 하얗게 변합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중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당황합니다. 그는 나무를 향해 빠르게 넘어져 아래 숲으로 추락합니다. K는 넘어진 잔해에서 몸을 끌어내는 반면 네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위를 맴돌았습니다. K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에너지가 연기처럼 증발하기 시작하자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이며 숨을 헐떡입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자신의 색이 급격히 바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K가 자신의 새로운 능력의 단점을 이해하면서 공황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 강렬한 힘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몸에서 더 빨리 빠져나가고 이대로라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그의 주변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그의 마음속에 신비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묻습니다. 목소리는 그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하며 먹잇감이 바로 눈앞에 누워있음을 지적하고 빨리 먹으라고 촉구합니다. 방금 물리친 사이클롭의 흩어진 잔해를 내려다보세요. 목소리가 그를 조종하며 살고 싶은지 물어보고 손을 내밀어 지치고 땀을 흘리도록 지시합니다. K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목소리가 계속해서 손을 사용하라고 요구하자 그는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생존을 위해 싸우는 그의 눈은 희미하게 빛납니다.
떨리는 그는 본능적인 명령에 따라 괴물의 유해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케인은 사이클롭스의 시체에 손을 단단히 얹습니다. 즉시 어두운 기술이 작동하고 괴물의 몸에 남아있는 그림자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네로는 주인이 이 무서운 업적을 수행하는 동안 넓고 충격적인 눈으로 지켜봅니다. 거대한 검은빛 기둥이 숲에서 분출되어 K가 에너지를 완전히 소비할 때 하늘을 찌릅니다. 빛이 사라지면서 K는 심하게 헐떡이며 지친 몸을 서서히 떠납니다. 그는 바위에 기대어 다시 머리카락이 검게 변하고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엄청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살아남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워커프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날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내부에서는 마리가 청사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을 때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헝겊 망토를 입은 신비로운 실루엣의 인물을 올려다봅니다. 마리는 이미 긴장으로 떨고 있지만 미소로 낯선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특별한 요청이 있는지 물었지만 후드를 쓴 사람은 그저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며 서 있을 뿐입니다. 낯선 사람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 눈에 띄게 긴장한 마리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계속 다가오면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큰 렌치를 잡고 그가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공격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 모습이 갑자기 그녀를 향해 돌진하면서 마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입자는 멈춰서 후드를 뒤로 젖히며 익숙한 미소를 드러냅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케인은 얼굴을 드러내며 고개를 갸웃거리며 긁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마리는 이제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한다고 인정하지만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그녀는 그의 급격한 특징 변화를 처리하지 못한 채 말을 더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밖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비명을 지르며 그의 외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마리는 후드를 쓴 인물을 마주하며 두려움에 떨며 금속 파이프를 붙잡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두려움이 폭발적인 분노로 변합니다. 그녀는 망치와 렌치를 꺼내며 그를 다치게 한 악당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외칩니다. 그녀는 도구들을 마구 휘두르며 머리를 부러뜨릴 자격이 있다고 외쳤고 케인은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며 그가 괜찮다고 확신합니다. 마리는 자신이 진정한 그라는 것을 깨닫고 렌치를 내려놓으며 연락이 끊긴 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인정합니다. 그녀의 표정이 안도의 미소로 부드러워지고 그녀는 K에게 그가 안전해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K는 그녀를 내부적으로 걱정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K는 독성 잉크에 빠져 색을 얻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상황의 부조리함을 반성합니다. 그는 마리에게 걱정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새로운 색깔이 괴물과 관련된 검은색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사람들이 마리를 나쁜 시각으로 바라볼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빠르게 걱정을 씻어내고 중요한 것은 마침내 컬러리스트가 될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성우적인 핵심 입시에 바로 진학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K는 옷을 빌려줄 수 있는지 망설이며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리루크는 화가 나서 한숨을 쉬며 몇 번이나 애원할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루시엔 시앙을 미래의 컬러리스트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K의 손을 잡고 그를 끌어당기며 루시엔 시앙에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키루크는 자신에게 딱 맞는 아이템이 있다고 유쾌하게 발표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장면은 건물 안처럼 거대한 콜로숨 계단을 따라 행진하는 수많은 성우자, 지망생들로 옮겨갑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대형 흰색 사각형 플랫폼으로 표시된 바닥에 모입니다. 군중 속에서 3명의 남자 그룹이 긴장한 채 이야기를 나눕니다. 파란 머리와 가슴에 183이라는 숫자를 가진 한 남자가 불안해하는 친구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분홍빛 머리를 가진 그 친구는 자신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새벽 개척단 시험을 준비하는 이 계급 그룹은 빛나는 도시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숙련된 유색 인종들로 구성된 위험한 검은 땅을 탐험한 업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후보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긴 청록색 머리를 가진 한 여성이 유명한 유색인종 가정의 딸로 소문난 비닐을 쓴 남자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분홍색 머리와 고글을 쓴 소년, 그리고 방독면을 쓴 남자와 같은 다른 떠오르는 별들도 발견합니다. 이러한 경쟁자들에도 불구하고 그룹은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들은 지저분한 초록색 머리와 사나운 눈을 가진 젊은 남자를 바라봅니다. 게일입니다. 강풍이 치솟았고 사람들은 그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위험한 생명체를 혼자서 다룰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악명이 높아 이전 군단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파란 머리에 183번 남자는 게일 같은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거만하게 주장하며 웃습니다.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덮칩니다. 게일은 자랑하는 남자 바로 뒤에 나타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 말을 합니다. 푸른 머리의 남자는 게일이 그들을 우스꽝스러운 엉덩이라고 부르며 경멸의 눈초리로 내려다보자 공포에 얼어붙습니다. 게일은 실망한 한숨을 쉬며 걸어갑니다. 그는 S등급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엄청나게 낮다고 불평합니다. 그가 참가자들을 내다보면서 그는 그들 사이에 눈에 띄는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모두 정신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러나 청록색 머리 소녀를 제외하고는 눈이 가늘어집니다. 그는 그녀를 청록색 가문의 둘째 딸 루시엔으로 식별합니다. 게일은 상상 속에서 군중을 향해 손을 뻗으면 적어도 그녀가 주목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임을 인정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 그들이 모두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하며 궁금해합니다. 기계식 스피커가 활기를 띠며 후보자들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게일과리는 새벽 개척단의 입학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목소리로 무대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밝은 금발머리와 노란 눈을 가진 한 남자가 연단에 서서 시험이 지금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군중은 시험관이 새벽 개척단 출신의 유명한 컬러리스트라는 사실을 깨닫고 숨을 헐떡입니다. 후보자들은 그를 최근 생물 사냥에 큰 공헌을 한 영웅으로 인정하며 신나게 속삭입니다. 그들은 만약 그와 같은 엘리트 컬러리스트가 나타나면 군단이 이 모집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후보자들은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끼며 그것이 순위라고 지적합니다. 군단원들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시험관은 군중을 내려다보며 그들을 환영합니다. 돈, 권력, 명예, 의무 등 각자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유들 중 어느 것도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의 눈이 빛나고 있습니다. 시험관은 결국 기술만이 사람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블랙랜드에 뛰어들 수 있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후보를 찾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으며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며 주위를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첫 번째 테스트가 토너먼트가 될 것이라고 알리며 그라운드의 사각형 플랫폼을 향해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는 개척자에게 전투 능력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밖의 세계는 적자만 살아남는 잔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후보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첫 번째 라운드를 통과한 사람들이 토너먼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들의 번호가 호출되면 무대로 올라가도록 지시합니다. 시험관이 127윤력번과 286번을 부릅니다. 게일, 120석번은 진지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군중들은 중얼거리며 게일을 헤비급 선수라고 부르며 일찍 그와 싸워야 하는 사람에게 연민을 표합니다. 그러나 게일은 지루함에 지쳐 처음부터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사악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상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궁금해하며 포식적인 흥분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있습니다. 게일은 누군가가 무대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름 끼치는 남자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게일 맞은편에 서 있는 인물은 번호표 29816을 달고 있는 누더기 망토에 완전히 가려진 모습입니다. 게일은 후드를 쓴 인물의 자세가 어색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며 그를 분석합니다. 게일은 무기의 자루를 잡고 더 이상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날카로운 소리로 칼을 뽑으며 조용히 있는 것에 지쳤다고 선언합니다. 힘을 발휘한 그는 칼날을 휘두르며 거대한 녹색 바람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빛나는 녹색검이 주변의 공중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관중들이 게일의 시그니처 기술을 보거나 인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군중들은 그가 나이에 이렇게 뛰어난 검술을 구사한 천재라고 칭찬합니다. 게일은 상대방을 강렬하게 응시하며 후드를 쓴 인물에게 빠른 속도로 공격을 막으려고 도전합니다. 게일은 힘을 모으기 위해 땅을 구르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면 상대를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는 엄청난 힘으로 앞으로 돌진하며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후드를 쓴 인물은 다가오는 공격에도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가만히 서 있습니다. 게일이 소리를 지르며 칼날을 휘두르며 공중에서 내려오자 후드를 쓴 인물이 들어와 게일의 얼굴에 치명적인 왼쪽 훅을 전달합니다. 충격이 너무 강력해서 게일은 경기장을 가로질러 역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이전에 오만한 후보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게일이 경기장 벽에 격렬하게 충돌하여 거대한 거미줄 같은 크래커를 만듭니다. 그는 앞으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고 단 한 번의 타격으로 패배합니다. 그래서 관중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이제 K로 밝혀진 후드를 쓴 인물은 손목을 문지르며 아래를 내려다보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그를 놀라게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후드가 뒤로 젖혀져 지저분한 검은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 순간의 갑작스러운 가속과 혼란을 되돌아봅니다. 갑자기 한 관객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K를 가리키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K의 에너지 색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정색. 금발 검사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관찰하며 내부적으로 검은색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색과 같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루시엔 시안조차도 인간이 그 색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K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 채 경기장 중앙에 홀로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의 타격으로 K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이 신비로운 검은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K는 충격을 받은 군중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하며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순진하게 궁금해합니다. 토너먼트는 한 경기에서 치열한 전투로 계속됩니다. 겁에 질린 후보자가 날카로운 돌을 발사하지만 K는 앞으로 돌진하여 쉽게 돌을 피합니다. 그는 즉시 거리를 좁혀 강력한 펀치를 날리며 마법 사용자를 날아가게 합니다. 아나운서가 그를 우승자로 선언합니다. K의 연승 행진은 지배적인 상황에서 계속되며 다른 상대를 강하게 치고 세 번째 높은 곳을 쓰러뜨립니다. 금발의 심사관은 K가 눈에 띄는 지원자라고 선언하며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그는 K가 최초의 흑인 소유자라는 사실에 흥분하며 소문이 퍼지기 전에 즉시 그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갑자기 무거운 발걸음이 다가오자 힘든 하루처럼 보인다는 목소리가 무심코 다시 들려옵니다. 금발 검사관은 폭발 현장에서 온 빨간머리 남자와 파란머리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관은 왜 레드 팀장이 여기 있는지 물었지만 그 남자는 그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을 흔듭니다. 그들은 대형 생물 사건에 대한 조사에 대해 간단히 논의합니다. 붉은 지도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인정하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땅한 후보가 있는지 묻습니다. 시험관은 시안 가문 출신의 젊은 여성과 매우 독특한 후보를 언급합니다. 갑자기 붉은 지도자가 무언가를 감지하자 눈이 커집니다. 그는 경기장을 들여다보며 시험관이 케아를 칭찬할 때 검은 에너지를 즉시 알아차리는 케아를 발견합니다. 빨간 리더는 조용히 소년을 응시합니다. 파란 머리의 여자가 리더에게 속삭이며 그 아이가 그들의 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묻습니다. 붉은 지도자는 그것이 그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합니다.
내부적으로 레드 리더는 섀도우 디스트릭트 사건 직후 새로운 색상이 나타난 것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우연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당분간 KL을 예의주시하기로 결심합니다. K는 그의 주먹을 꽉 쥐고 어두운 기운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개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운 힘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가 가져온 물리적 피해를 회상하며 스스로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싸움 도중에 자신의 색깔을 잃게 되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얼어붙은 에너지의 엄청난 분출이 일어나 얼음벽을 형성합니다. 엘레시오는 차가운 안개 속에 차분히 서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17번 우승자를 선언하며 상대를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감싸 안았다고 밝혔습니다. K를 포함한 관중들은 경외심에 찬 표정으로 시안 가족의 색깔이 항상 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골목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K는 어떻게 그런 압도적인 마법을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그녀를 지켜봅니다. 갑자기 루시엔 시안이 K를 지나치면서 멈춰서서 날카롭고 호기심 많은 시선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녀의 파란 눈이 의심스럽게 가늘어집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계속 걸으며 K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나운서는 첫 시험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금발 시험관이 연단에 서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그들이 예정보다 늦었기 때문에 다음 시험으로 바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낙선한 후보자들에게 떠나라고 지시하고 그들은 낙담한 채 걸어갑니다. 금발 검사관은 다음 시험을 발표하기 시작하지만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방해를 받습니다. 빨간 머리의 남자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리를 차지한 그는 살아남은 후보자들을 바라보며 두 번째 시험은 자신이 직접 이끌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후보자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고개를 들어 자신들 앞에 누가 서 있는지 깨닫습니다. 컬러리스트 레드. 그는 샤이닝 시티에서 가장 강력한 컬러리스트 중 한 명으로 블랙랜드를 탈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원자들은 그의 파괴력이 너무 강해서 동맹국들조차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주저하고 그가 시험을 담당할 때는 아무도 합격하지 못한다는 소문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금발 검사관은 컬러리스트 레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확실한지 묻고 검사 형식을 바꾼 것에 대해 선장이 꾸짖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레드는 매일 잔소리를 듣는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그는 시험이 간단하다고 발표하고 군중에게 그냥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의 몸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일 때 거대한 불의 파도가 겁에 질린 지원자들을 향해 치솟아 각 사람 주위에 개별적인 구형 장벽을 형성하고 그들을 가둡니다. 후보자들은 극심한 열기에 휩싸여 당황합니다. 레드는 특정 지역의 환경이 꽤 더워질 것이라며 환경을 재현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검은 땅이 인간이 간신히 생존할 수 있는 극한 환경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현재의 테스트를 경시하며 이 열기가 단지 진지한 표정으로 따뜻한 스토브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레드는 그들이 견디면 통과한다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개척자가 될 자격이 없었다고 덧붙이면서 그의 눈은 차갑게 좁아집니다. 불의 영역 안에서 후보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남자는 장벽을 긁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블랙랜드가 온화하다고 여겨질 경우 블랙랜드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금발 심사관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소문에도 불구하고 붉은 기술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레드의 놀라운 통제력에 감탄하며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커버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는 이 힘이 정점에 있는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소리가 공중을 가릅니다. 레드와 그의 조수는 화재 장벽 중 하나가 파란색으로 변하고 부서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거대한 얼음 물결,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폭발하여 불의 구체를 산산조각냅니다. 떨어지는 얼음 조각들 속에서 루시엔 시아는 자유롭게 일어섰습니다. 빨간색이 그녀를 바라보며 꽤 괜찮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카이엔 가문의 권력은 자연스러운 불의 대항마이지만 자신의 권력은 대개 그 이점을 압도할 만큼 강하다고 반성합니다.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레드는 자신이 실제로 진정한 신동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레드는 그의 불영역 안에서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다른 후보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케이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는 그를 관찰하며 소녀와 달리 이 소녀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장벽 안에서 케이는 당황하며 큰 공영에 처했다고 내부적으로 소리칩니다. 그는 게일족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색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가 더위 속에서 검은 에너지가 새어나와 더 빨리 고갈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케이는 자신의 힘이 고갈되는 무서운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색으로 밝혀지면 실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망한 그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무언가를 흡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강렬한 불의 벽을 응시합니다.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장벽이 생능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흡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흡수력의 한계를 모른다고 인정하며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결심한 그는 알아보려고 결심합니다. 그는 손을 뻗어 소용돌이치는 불의 벽을 만집니다. 즉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고 케이는 직접 흡수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방화벽이 뒤틀리고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주변 후보들의 관심을 끌기 거대한 검은 에너지 소용돌이가 케이에게서 분출되어 그의 손에 붉은 불꽃을 빨아들입니다. 연단에서 빨간색과 금발의 검사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레드는 긴장한 땀을 흘리며 경기장에서 진짜 미치광이를 발견했다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케이는 사라지는 에너지 속에 서 있으며 손에 붉은 기운과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지지만 내부적으로 케이는 다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수로 너무 눈에 띄었다는 사실을 후회하며 깨닫습니다. 루시엔시아는 얼어붙은 차에 서서 어두운 에너지에 휩싸인 젊은 남자를 바라보며 환각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녀는 케이를 바라보며 검은색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색인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녀가 그를 지켜보는 동안 불안감이 그녀를 덮칩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한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케이가 부인할 수 없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케이가 떠나면서 리는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실제로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생각들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컬러리스트 레드는 케이에게 다가가 어깨에 팔을 두르고 루시엔 시앙을 껴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붉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검은 능력이 거칠었고 호기심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케이가 자신의 질문을 만족시키면서 케이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인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하며 케이를 안내합니다. 긴장한 채로 땀을 흘리며 시험 상태에 대해 묻는 케이. 레드는 그런 파워 레벨에서는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케이는 너무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마침내 개척자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감정에 휩싸입니다. 갑자기 금발 검사관이 혼자서 행동한 레드에게 소리칩니다. 레드는 웃으며 동료에게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시험관은 한숨을 쉬며 시험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는 그녀가 장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16번이 통과되었음을 분명히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추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리는 발표를 무시하고 레드가 케이를 이끌고 있는 어두운 터널을 응시합니다. 장면은 산업 환경으로 전환됩니다. 빨간색은 케이와 함께 차 밖에 서 있고 파란색 머리의 수사관은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레드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K는 주변을 바라보며 그의 표정이 순수한 충격으로 변합니다. 그는 거대한 잔해와 파괴의 풍경을 바라보며 레드가 자신을 잉크 쓰레기에 빠진 정확한 위치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컬러리스트 레드는 폐허가 된 폐허 위를 바라보며 그것이 추악한 광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큰 사건이 발생하여 K가 얼어붙었다고 설명합니다. 레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개척자가 완전히 물이 빠지고 무색으로 발견되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목격자들이 현장에서 거대한 생명체를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드는 의심스러운 타이밍을 지적하며 K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그 생물이 등장한 직후 K가 검은색을 가진 최초의 인물로 떠올랐다고 언급하며 이를 우연이라고 불렀습니다. 붉게 빛나는 그의 눈은 K의 힘을 다른 색을 흡수하는 능력으로 설명하며 분석합니다. K는 긴장한 채로 땀을 흘리며 레드가 그를 내려다보며 이것이 완전히 외국적인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내부적으로 K는 레드가 처음부터 연관성을 의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달릴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궁금해하지만 남자의 압도적인 아우라를 보면서 영웅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레드가 긴장감을 깨고 웃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K를 테스트한 것뿐이라고 인정하지만 K의 솔직한 반응이 재미를 앗아갔다고 불평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그를 바라보세요. 레드는 자신의 공식 업무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K의 독특한 능력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빨간색은 일반적으로 색의 거듭 제곱이 전혀 섞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K의 능력이 그 규칙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는 2번째 시험을 회상하며 K가 분명히 자신의 권력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K는 더듬거리며 설명하려 했지만 레드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색채론자의 몸은 붉은 에너지로 빛나기 시작하고 그는 테스트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바라봅니다. 레드는 그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손을 뻗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웃으며 K에게 지금 에너지를 흡수해보라고 도전합니다. K는 당황하며 빨간색 경고를 하며 거절하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레드는 단순히 웃습니다. 루치엔 시앙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걱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신인입니다. K는 침묵에 빠지며 강렬하고 긴장된 표정을 짓습니다. 레드가 그에게 말을 멈추고 그냥 시도해보라고 명령하자 검은색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길한 힘인 검은 땅을 상징합니다. 레드는 그러한 위험한 능력을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빛나는 도시의 기초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비밀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지만 휴머노이드 생명체는 존재합니다. 그는 K에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만약 그들을 마주하게 되거나 더 나빠지면 색깔론자가 그를 제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K는 빨간색에서 나오는 무서운 압력을 감지하며 한숨을 내쉽니다. 협박에도 불구하고 K는 테스트에 동의합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레드의 손목을 잡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의 잘못이 아닐 것이라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닿는 순간 그의 몸에서 암흑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동안 충격파의 에너지가 공기를 왜곡시킵니다. K는 자신의 검은 기운과 대조적으로 붉은 기운이 팔에 격렬하게 밀려오자 헐떡입니다. 그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접촉 지점에서 거대한 화염 폭발이 일어나 K는 지옥 속에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레드에게 멈춰달라고 외치며 힘을 조절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녹아내린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의 비전에서 레드는 순수한 불에 우뚝 솟은 신과 같은 실루엣으로 나타나 자신이 영웅인 이유를 강조합니다. 불길 속에서 빨간색이 차분하게 서 있습니다. 관찰한 결과 그는 K의 검은 에너지가 쉬지 않고 자신의 힘을 빨아들이며 마치 굶주리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K의 힘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이 흡수에 저항할 수 있지만 이 능력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치명적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길이 소용돌이치자 레드는 더 깊은 호기심에 눈이 가늘어집니다. 그는 시험 중에 본 것이 능력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K가 색을 흡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흡수된 색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다고 결심합니다. 상황은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가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더욱 악화됩니다. 빨간색은 K의 팔에서 나오는 검은 에너지가 빨간색 오라와 섞이면서 휘어지고 급증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갑자기 빨간색과 검은색 에너지의 거대한 폭발이 바깥쪽으로 터집니다. 빨간색은 폭발로 인해 뒤로 밀려납니다. 그는 연기에서 나오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응시합니다. K는 몸의 오른쪽을 부분적으로 변형시켰고 이제는 빨간색과 검은색 에너지가 굳어진 들쭉날쭉한 악마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레드는 괴물 같은 발톱을 가진 손을 바라보며 이 형태가 불길하게 익숙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생물을 보고 있다고 믿을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 닮음은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며 그는 다른 개척자들이 자신의 색깔을 잃은 사건의 배후에 K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K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레드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안전이라고 판단하고 K가 난동을 부리기 전에 불을 끄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화염의 공을 소환하여 K를 무력으로 제압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K는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소년이 다른 것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레드가 멈춥니다. 장면은 까다로운 빨간색 텍스트로 가득 찬 칠흑 같은 공백인 K의 내적 관점으로 전환됩니다. 권력의 목소리는 그에게 강렬한 색채를 요구하며 더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촉구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K는 이러한 침입적인 목소리에 괴로워하며 현실 세계에서 숨을 헐떡입니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루시엔 시앙은 그를 억누르며 그에게 그것을 가져가라고 촉구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K는 목소리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정신적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강렬한 결의로 K의 눈에 보이는 눈이 붉게 빛납니다. 그는 유혹을 거부하고 혼란스러운 에너지에 의지를 발휘하면서 권력을 멈추고 짓밟히라고 명령합니다. 충격파가 에너지를 강제로 다시 압축하면서 바깥쪽으로 폭발합니다. 들쭉날쭉한 갑옷이 사라지고 레드는 정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K는 운동으로 인해 심하게 헐떡이고 있습니다. 레드는 그를 보고 감명을 받고 깜짝 놀라며 신인이 실제로 혼자서 압도적인 힘을 억누를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K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며 왜 그가 열광했는지 미친 듯이 궁금해합니다. 그는 겁에 질린 채로 위를 올려다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컬러리스트 앞에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레드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K가 흡수한 힘이 예상보다 강해서 방심했다고 인정하지만 실험이 재미있어서 웃으며 성공을 선언합니다. 그는 K에게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드는 그 정도면 시험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만 한 가지 더 있다고 말하며 멈춥니다. 그는 K에게 자신이 바로 이 지점에서 파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임을 상기시키며 그의 임무는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미소로 범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완벽한 용의자처럼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K는 당황한 표정으로 얼굴을 얼어붙게 합니다. 빨간색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합니다. 그는 목격자들이 K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이 있다고 경고하는 거대한 그림자 생물을 목격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K 흑인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당국이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피해가 수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폐허가 된 산업지구를 향해 손짓을 합니다. 그는 도시 지도부가 K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추방되거나 실험실 쥐로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는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감에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레드가 생명줄을 제공합니다.
그는 K가 그의 지휘 아래 오기로 동의한다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K는 90도 각도로 공을 던지며 자신을 레드의 보살핌 속에 두겠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레드는 그에게 먼저 전체 상태를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무료로 고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대가로 K는 그에게 몇 가지 호의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K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K는 절망적이고 떨리는 미소를 짓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는 어떤 것이든 수백만 달러를 소유하거나 과학 실험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외칩니다. 그는 레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큰 소리로 동의합니다. 황량한 황무지에서 한 작은 생명체가 두려움에 떨다가 거대한 바퀴가 내려앉기 직전에 무거운 차량이 포효하며 간신히 그것을 놓칩니다. 대형 장갑 수송 트럭이 안개 낀 험준한 블랙랜드 지형을 주행합니다. 안에서 K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멀리 여행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개척자로서의 첫걸음인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그의 생각은 녹색 머리의 남자 게일에 의해 중단됩니다. 게일은 그를 검은 머리라고 부르며 쳐다봅니다. 게일은 K에게 무례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지만 K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K는 교통수단만에 어색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는 즉시 성우자로 시작하는 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조용한 루시엔 시안의 맹렬한 강풍을 바라보며 같은 팀에 있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회상 장면은 전날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레드는 탐험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지 놀란 K에게 미지의 영역의 특정 지점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긴장한 K의 표정을 본 레드는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빨간색은 K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K가 혼자가 아닐 것임을 보장합니다. 그는 시험에 합격한 신입사원들도 이 지역에 배치될 것이며 곧 공식 로드맵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K는 제 시간에 도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K는 팀원들이 이미 트럭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며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레드의 간섭으로 인해 이전 시험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이를 포함한 많은 숙련된 사람들이 엄격한 추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최고의 신인 루치엔 시아는 자신의 특정 요청에 따라 레드팀에 합류했습니다. 게일은 바보에게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강한 분노로 케이를 응시합니다. 그는 잠시 방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패배했을 뿐이라고 확신하며 그들의 싸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탐험이 끝나면 준비하라고 경고하며 케이를 위협합니다. 그는 레이븐이 뒤에 있지 않았다면 케이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중얼거립니다. 루시엔 시안이 차갑게 끼어들자 루시엔 시안 게일은 다시 한번 한 방에 떨어질 것 같다고 조롱하며 말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게일은 분노에 찬 그녀에게 돌아서서 방금 한 말을 묻습니다. 리는 게일이 커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를 해고합니다. 케이는 놀라움과 희망으로 리를 바라보며 그녀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씨는 차가운 시선을 케이에게 돌리며 과거에 맺은 계약을 언급해 혼란을 줍니다. 그녀는 그를 노려보며 패자가 조용히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케이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케이는 두 적대적인 개척자 사이에 어색하게 서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팀의 역동성을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운송 차량이 황무지의 어두운 바다를 가로질러 먼 시설로 이동하면서 장면이 바뀝니다. 차량은 작업자들이 물품을 옮기는 분주한 하역장에 도착합니다. 그 그룹은 해산합니다. 케이, 리, 게일 및 다른 신병들이 던 개척 기지로 전진 기지로 걸어 나갑니다. 케이는 높은 수준의 활동에 경외감을 느끼며 S등급이 뛰어난 보급품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블랙랜드에 혼자 뛰어들었을 때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케이의 뺨을 찌르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미소 짓는 마리를 보고 돌아섭니다. 마리는 이번이 첫 임무이기 때문에 마리가 그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와야 한다고 유쾌하게 설명합니다.
마리가 재킷을 열고 용호가 따라온 모습을 공개합니다. 케이는 자신을 돌봐준 마리에게 감사하며 검은 고양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네로가 가족이라며 따뜻하게 웃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이 이곳에서 유용하다고 말하며 탐험팀의 지원 직원으로 합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스피커가 조립 시간임을 알립니다. 개척자들의 군중은 곧 블랙랜드에 입성할 것이라는 발표가 계속되자 회색 황무지에 서 있습니다. 케이는 네로를 마리에게 넘겨주고 루시엔 시앙에게 돌봐줍니다. 마리는 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루시엔 시앙에게 나중에 그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리는 네로를 껴안지만 고양이가 갑자기 품에서 뛰어내려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고양이가 케이와 신케이를 향해 땅의 그림자 속으로 달려가면서 그녀는 네로의 이름을 외칩니다. 마리는 이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충격을 받아 눈을 크게 뜨게 됩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케이를 부르려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일행은 어두운 요새화된 동굴 입구에 도착합니다. 앞쪽에는 밝은 주황색 머리와 흰색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모두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새로운 채용 공고가 곧 블랙랜드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외칩니다. 그녀는 정찰 중에 27번 구역에서 미확인 위험 생물들이 보고되었다고 경고합니다. 이곳은 이상한 생물의 시신이 발견된 매우 위험한 구역입니다. 갑자기 한 남성 개척자가 주황색 머리의 여성에게 달려가 그녀를 아란차라고 부릅니다. 그는 긴장하며 레드팀 리더가 신입 사원들을 데려왔지만 그들은 허가 없이 진급을 떠났다고 보고합니다. 아프란치, 그의 눈이 충격으로 휘둥그레지며 그녀는 그것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메신저가 이를 확인하자 아란차는 그 남자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그 그룹은 본대를 떠나 어두운 협곡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컬러리스트 레드가 그림자 속으로 손을 뻗어 길을 안내합니다. 케이, 게일, 루시엔 시안, 레드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 포메이션에서 분리됩니다. 팀 리더에게 긴장하며 이것이 괜찮은지 물어보세요. 메인 팀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레드는 그들의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게일과 루시엔 시안을 돌아보며 선수단이 모두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게일은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과 루시엔 시안이 왜 따라야 했는지 알고 싶다고 요구합니다. 그는 레드가 케이를 빼앗으려는 의도로만 들었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외칩니다. 붉은 미소, 그의 붉은 아우라가 펄럭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지도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만 혜택을 받는다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화난 게일에게 숟가락으로 먹이를 주지는 않겠지만 심각하게 다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대화를 짧게 끊고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적들을 만날 때 케이의 눈이 커집니다. 그 그룹은 그림자 생물들에 둘러싸여 있고 레드는 랜턴을 들고 있습니다. 케이 게일과리는 혼란스러운 난투극을 벌입니다. 짐승 같은 거대한 늑대가 어둠 속에서 도망칩니다. 루시엔 시안시아는 즉시 반응합니다. 그녀의 파란 에너지, 거미 생명체의 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눈으로 둘러싸인 검은 땅의 현실을 깨닫고 우아하게 착륙합니다. 그녀는 괴물들의 숨막히는 환경과 끊임없는 파도에 주목하며 그것이 훈련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검을 잡고 힘을 신중하게 관리하기로 결심합니다. 루시엔 시아는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깨 너머로 눈을 흘깁니다. 그녀는 케이를 바라보며 뒤처지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한편 케이는 그림자 생물의 목을 잡고 맨손으로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루시엔 눈은 완전한 충격을 받은 채 케이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왜 드로퍼를 사용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케이는 입학시험을 떠올리며 망설이다가 자신에게 시험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그것들이 너무 비싸서 아무것도 없이 싸우는 것이 괜찮다고 설명하며 루시엔 시안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게일은 당황하며 개척자가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외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외칩니다. 드로퍼는 개척자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생물과 싸우기 위해 무기에 색 에너지를 주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괴물들을 제대로 사냥하려면 드로퍼를 사용하여 색을 칠해야 합니다. 그룹은 패배한 적들 위에 서 있는 K를 바라보며 그가 어떻게 필수 도구 없이 맨손으로 그들을 물리쳤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게일의 손이 자신의 무기를 잡으며 떨립니다. 그들의 능력 차이를 깨달은 그는 시험의 굴욕을 회상하며 드로퍼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긁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일은 좌절감에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손으로 K를 짓밟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하며 K의 등을 노려봅니다. 동굴 깊숙한 곳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빨간색은 랜턴을 들고 앞장서고 게일은 분노에 휩싸여 뒤따릅니다. 레드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팀을 돌아보며 두 천재가 신인에게 동기부여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상황이 더 흥미로워질 것이라고 믿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유쾌하게 그룹에게 조금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티 루치엔네은 그들에게 거의 다 왔다고 말하며 파티를 빨리 끝내자고 제안합니다. 그림자 짐승과의 전투가 끝난 후 늑대의 시체들은 마치 생명체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컬러리스트 레드는 10분간 휴식을 취하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그룹 관리와 엘리에게 진짜 임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게일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색 에너지를 상당량 소모했다고 불평합니다. 게일이 마실 때 그는 빛나는 녹색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을 꺼냅니다. 케이는 그것을 개인 잉크로 식별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정제된 연금술 잉크로 사용자의 고유한 색상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색상을 복원하는 성우자들에게 필수적이지만 드문 공급품입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케이는 게일과 엘리가 그런 사치품을 위한 자금이 있기를 바라며 커스텀 잉크를 마시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봅니다. 케이는 재빨리 그 생각을 무시하고 그룹에서 걸어 나갑니다. 그는 패배한 그림자 생물의 시체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케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림자를 손에 직접 흡수하면서 거대한 암흑 에너지 소용돌이가 몸에서 분출됩니다. 검은 에너지가 그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케이는 주먹을 쥐고 에너지를 완전히 회복한 후 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는 공포와 불신으로 응시하는 팀원들에게 돌아섭니다. 엘리는 자신이 괜찮은지 망설이며 묻습니다. 케이는 몇 번이나 이런 일을 했다고 설명하며 걱정을 털어냅니다. 게일은 케이가 그들이 계속하기도 전에 괴물을 한 번도 움찔하지 않고 그냥 흡수했다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외칩니다. 빨간색이 끼어들며 휴식이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그룹은 레드가 도착했다고 발표할 때까지 협곡 깊숙이 이동합니다. 팀은 거대하고 소용돌이치는 순수한 검은 에너지의 돔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케이는 검은 커튼처럼 보인다고 중얼거리며 쳐다봅니다. 레드는 케이의 놀란 표정에 미소를 지으며 이 어두운 장벽이 케이를 데려온 구체적인 이유임을 밝힙니다. 시연을 위해 레드는 붉은 에너지의 공을 소환하여 블랙돔에 강력한 빔을 발사합니다. 공격은 표면에 닿지만 돌파하는 대신 어둠에 의해 에너지가 순식간에 삼켜집니다. 레드는 누군가가 장벽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 힘을 흡수하여 더 단단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이 케이 자신의 능력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그래서 케이만이 그것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빨간색은 어두운 벽을 가리키며 폐허로 가는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폐허 안에 그들의 진정한 목표가 숨겨져 있다고 발표합니다. 스텔라르 조각, 케이는 충격으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다른 신병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게일은 스텔라가 무엇인지 묻고 엘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빨간색은 그들에게 그것이 존재하고 빛나는 도시가 그것을 찾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는 케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커튼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케이는 우뚝 솟은 어둠의 벽을 만지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흡수 능력은 활성화되고 장벽은 높아집니다. 검은 에너지가 그의 손으로 격렬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도미 케이로 퍼지면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형성됩니다. 레드 게일, 엘리는 장애물이 삼켜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빨간 시계들이 놀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기쁩니다. 그의 이론은 옳았습니다. 장벽이 사라지면서 그는 케이에게 자신의 힘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K는 방금 흡수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불행해 보이고 땀을 흘리며 떨고 있습니다. 갑자기 땅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게일과 엘리는 떨림이 강해지면서 당황합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치명적인 생물 무리를 끌어들일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K의 행동으로 인한 시끄러운 소리가 협곡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갑자기 절벽에서 괴물 같은 검은 늑대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 그룹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와 게일은 무기를 그렸고 레드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많은 군중이 모였다며 웃습니다. 레드는 나머지 팀원들에게 생물들을 다루라고 명령하고 K는 차가운 표정으로 커튼을 제거하는 데 집중합니다. 팀장은 팀원들에게 모든 몬스터를 소탕하라고 명령합니다. 게일과 엘리가 행동에 뛰어듭니다. 게일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바람이 섞인 공격으로 그림자 생물들을 자릅니다. 엘리는 힘을 발휘하여 여러 적을 공격하는 거대한 얼음 스파이크를 땅에서 소환합니다. 두 신병이 격렬하게 충돌할 때 레드는 그들을 관찰합니다. 그는 자신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쉽게 붉은 에너지의 구슬을 소환하고 남은 짐승의 것을 뚫고 나오는 광선을 발사합니다. 레드는 신입사원이지만 실력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K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거대한 장벽을 계속 흡수하고 있습니다. 레드는 부하 직원들이 힘든 일을 할 때 얼마나 좋은지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레드가 경계하는 동안 K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불안정한 에너지로 고군분투합니다. 그는 커튼을 발견합니다. 권력은 자신의 권력과 이상하게도 비슷하게 느껴지며 같은 검은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집중력을 잃으면 커튼의 거대한 에너지가 흐름을 역전시키고 대신 자신의 색을 빼앗아 위험을 깨닫게 됩니다. K는 제압을 거부하며 이를 악물고 자신이 더 강하다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노력으로 흡수가 완료됩니다. 그는 길모퉁이에 서서 숨을 헐떡이며 모든 것을 흡수했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장벽 뒤에 숨겨진 것을 내려다보다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칠흑 같은 구덩이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이 무서운 심연이 폐허의 입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임무를 마친 후 그는 돌아서서 팀 리더에게 전화를 걸어 장벽이 제거된 상태에서 커튼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레드는 K가 잘 해낸 일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는 나머지 팀원들에게 커튼이 내려졌다고 알리며 청소를 끝내라고 명령합니다. 갑자기 레드의 표정은 즉각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순수한 충격으로 바뀝니다. 눈을 멀게 하는 속도로 움직이던 그는 앞으로 달려가 엘리와 게일을 억지로 붙잡아 뒤로 당깁니다. 잠시 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가 공중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서 있던 땅에 깊은 구멍을 뚫습니다. 그 공격은 파괴적이어서 남아있는 그림자 괴물들을 산산조각 냅니다. 레드, 엘리, 게일이 더 높은 경사면에 무사히 착륙하자 잔해가 쏟아져 내립니다. 게일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쳐다보며 레드의 개입이 없었다면 순식간에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레드는 이전에 저항이 없었던 것이 다른 무언가가 괴물들을 겁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한숨을 쉬며 암울해 보입니다. 그는 위험한 존재가 근처에 먼지 속에 숨어 있었다는 보고를 떠올립니다. 거대한 검을 끌고 그들을 향해 걸어가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장난칠 시간이 없다는 빨간 댓글. 공격자가 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쪽은 하얗고 다른 쪽은 검은색인 뾰족한 머리를 가진 남자입니다. 그의 얼굴의 절반은 성장과 같은 어두운 가면에 의해 소비되며 그는 다양한 무기들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은 무서운 아우라로 개척자들을 노려봅니다. 레드는 팀과 새로운 위협 사이에 서서 K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깊게 들어보라고 명령합니다. 레드는 서둘러 K의 손에 랜턴을 밀어넣으며 미친 듯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K와 다른 사람들에게 즉시 폐허로 들어가 별 조각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K는 불안한 눈으로 팀장을 바라봅니다. 그는 레드가 그들이 혼자서 거기로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묻습니다. 레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레드는 갑작스러운 힘의 폭발에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K, 엘리, 게일을 어두운 심연 쪽으로 밀치며
징징대지 말고 그냥 가라고 외칩니다. K는 3명의 신병이 홀로 남겨진 깊은 구덩이로 추락하자 당황하여 팀장의 이름을 외칩니다. 빨간색은 등을 대고 서서 빨간색 아우라를 빛내고 있습니다. 신병 중 한 명의 목소리가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며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무장한 낯선 사람의 위협적인 실루엣이 레드 뒤로 다가오는 동안 두 강력한 인물은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에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레드는 곧 어려운 전투가 시작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면은 시면의 칠흑같이 어두운 바닥으로 이동합니다. K는 긴 가을 후에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그는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서 있기 위해 머리를 움켜쥐고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등불을 기억한 레드는 자신이 폐허 안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등불을 작동시켰습니다. 빛이 살아나면서 그 지역을 밝힙니다. K의 표정은 순식간에 완전한 공포로 변합니다. 그는 충격에 얼어붙은 채로 서서 이곳이 무엇인지 자문합니다. 고대 석조 유적 대신 랜턴은 거대한 현대고층 빌딩과 콘크리트 잔해의 골격 잔해를 비추며 마치 지하에 묻힌 파괴된 현대 도시처럼 보입니다. K는 등불을 이용해 어둠을 밝히며 난간에 서 있습니다. 그는 지하에 묻혀있는 거대한 폐허가 된 도시 구조물들을 보고 말문이 막힙니다. 그는 그런 장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에게 불평하지 말고 빛을 향해 가라고 말합니다. K는 동료 게일과 엘리를 보고 안심하며 이별이 두려웠다고 인정합니다. 게일은 K가 그들을 방황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하지만 엘리는 게일도 길을 잃었다고 날카롭게 반박하며 광활하고 파괴된 도시를 바라봅니다. 게일은 이곳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불안해하며 끝없는 폐허 속에서 별 조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찾으려는 부조리함을 지적합니다. K는 맹목적으로 검색하는 데는 영원히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동의합니다. K는 그의 동반자 네로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답하듯 빛나는 모양이 나타나자 그는 발밑에 있는 작은 검은 고양이 네로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따라왔는지 궁금해하는 K-패닉. 엘리는 그 동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생물인지 물어봅니다. K는 비밀 애완동물이 발견된 후 공룡에 처했다고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는 고양이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빨리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는 게일과 엘리에게 외칩니다. 네로를 안고 K는 자신 있게 웃으며 별 조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K가 설명한 대로 그룹은 자신이 키워온 작은 생물이 그들을 목표로 이끌 것이라고 모입니다. 게일은 그것을 믿기를 거부하며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그러나 게일은 주장하지만 엘리는 그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고양이의 귀여움에 매료된 K는 네로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엘리의 가슴에서 울음을 터뜨리더니 엘리의 품에서 뛰어내려 그녀의 공중을 놀라게 합니다. 고양이는 소용돌이치는 에너지 소용돌이로 변하고 눈부신 빛이 분출하여 어두운 폐허를 밝히고 그룹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빛의 공이 앞으로 뻗어나가면서 조명된 길을 만들고 세계 척자가 걸어가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게일은 어떻게 생물이 그런 지능과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불신을 표출합니다. 그는 K가 어디서 찾았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K는 자신을 무시하고 빛나는 고양이의 움직임을 해석하며 네로가 별의 조각이 바로 거기 있다고 그룹에 말합니다. 갑자기 그 생물은 흔적을 발견하고 도망칩니다. 빛의 흔적이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착합니다. 어두운 터널 입구가 앞에 있고 K는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게일은 그를 조롱하며 무섭냐고 묻습니다. K는 방역에 나서며 그들이 들어간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빛나는 고양이가 길을 밝히는 거대하고 높은 천장의 복도를 걷습니다. K는 시설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는 네로가 커다란 금속 문 앞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거대한 기계 발소리로 침묵이 깨집니다.
케인은 거대한 금속 다리가 그들 바로 앞에 착지하자 얼어붙습니다. 신병들은 우뚝 솟은 녹슨 오토마톤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을 올려다봅니다. 게일은 자신들이 싸우는데 익숙한 생물들과는 다르게 생겼다고 지적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갑자기 로봇이 스캔빔을 작동시켜 엘리에게 빛 한 장을 쓸어 넘깁니다. 기계가 그녀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그녀의 밝은 파란색에 대한 헥스 코드를 표시합니다. 스캐너가 게일로 이동하여 녹색 코드를 등록합니다. 마침내 비미 K에게 착륙합니다. K는 기계가 색상을 스캔하여 식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경질적으로 깨닫습니다. 기계가 스캔을 완료하면 절대 피치블랙의 헥스 코드가 표시됩니다. 이를 감지하면 로봇의 눈이 더 밝게 빛납니다. 검은 마녀의 색을 감지했다고 발표하고 K를 위협으로 지목하며 제거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제목에 당황한 K는 반응하기도 전에 로봇의 치명적인 펀치에 치입니다. 그는 뒤로 미끄러지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만 직접적인 타격을 막아냅니다. 그는 분노와 함께 기계를 올려다보며 좌절감에 겨워 소리칩니다. K는 기계에게 반항적으로 소리치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거대한 로봇이 거대한 주먹을 들어올려 그들을 부수겠다고 위협합니다. K는 앞으로 돌진하며 주먹이 기계의 금속 팔과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그는 왜 갑옷이 그렇게 단단한지 궁금해하며 고통스럽게 몸을 뒤로 젖힙니다. 게일은 로봇이 또 다른 강력한 펀치를 준비하는 것을 혼란스럽게 지켜봅니다. 엘리가 들어와 강간범으로 기계를 내리치지만 칼날이 갑옷에 부딪히면서 불꽃이 날아오릅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멍든 자국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응시합니다. 엘리 패닉은 자신의 능력이 기계에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케인은 상대방을 분석하며 가슴속 빛나는 핵심을 발견합니다. 그는 액체가 내부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약점으로 식별합니다. 케인은 날카로운 왼쪽 훅을 던지며 앞으로 돌진합니다. 갑자기 로봇이 예상치 못한 속도로 반응하며 팔을 몽둥이처럼 휘두릅니다. 케인은 간신히 큰 타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의 공격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며 후퇴합니다.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검은 에너지로 코팅되었을 때를 기억하며 완전한 변신이 너무 많은 색을 소비한다는 것을 알고 그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오른손 주먹에만 집중시키고 그것을 짙은 검은 아우라층으로 코팅함으로써 타협합니다. 준비가 완료된 케인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모든 것을 다해 강화된 주먹을 휘두릅니다. 타격은 완벽하게 착지하여 로봇의 가슴을 관통하고 핵심을 산산조각냅니다. 펀치의 힘은 기계의 상체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로봇의 머리가 날아가고 눈의 빛이 희미해집니다. 케인은 잔해 속에 서서 게일과 엘리가 잔해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케인은 주변 물체를 발견하고 마리가 선물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로봇의 핵심을 집어듭니다. 갑자기 게일은 케이에게 소리치며 그 힘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와 엘리는 케이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케이는 그 기술이 자신의 색을 심하게 소모시킨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질문을 신경질적으로 회피합니다. 그가 말을 할 때 뒤에 있는 커다란 금속문이 미끄러져 열리기 시작하면서 칠흑 같은 공허가 드러납니다. 갑자기 네로는 어둠 속에서 날아와 당황한 나머지 울부짖습니다. 고양이는 두려움에 떨며 케이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케이는 어두운 문 쪽을 바라보며 이상한 것을 감지합니다. 고양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송곳이 닿으면서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가까이 다가갑니다. 검은 표면은 물처럼 물결칩니다. 갑자기 어둠이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문간에서 거대한 그림자 텐드릴이 솟아오르며 그룹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게일과 엘리는 입구 쪽으로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힘에 무력해진 세 사람 모두 검은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룹은 끝없는 검은 공간을 지나 새로운 칠흑 같은 환경에 착륙합니다. 게일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가을과 어둠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는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잠시 멈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는 가슴을 내려다보며 순수한 충격에 빠져 재킷을 집어듭니다.
그는 자신의 색깔, 즉 자신의 힘을 정의하는 초록색이 완전히 사라져 흑백으로 변했습니다. K와 엘리도 똑같이 겁에 질린 채 그의 옆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포함한 주변 세계 전체가 모든 포화 상태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 단색의 현실 속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지하 유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 작은 정갈 한 마리가 황무지를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이며 그 뒤로는 눈부시게 빛나는 도시가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도시 어딘가에 동쪽 정부 청사가 자리 잡고 있다. 안에서는 수석이라고 불리는 큰 관리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자신이 발견되었는지 확인하라고 다그쳤다. 긴장한 부하 직원이 그 사람이 탐사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보고했고, 컬러리스트 레드는 그 소년이 그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대장은 분노하며 흑인에 대해 소리치고 있다. 그는 레드 감독이 그런 위험한 색깔의 선수를 경기장에 데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빨간색이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젠 선을 넘었다고 분노한다. 수석은 최근 나타난 생물에 대해 통치위원회가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재앙의 검은 파도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불평한다. 그가 말하는 동안 분홍색과 노란색 머리를 한 젊은 여성이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주임이 또다시 화가 많이 난 것을 알아차린다. 새벽 개척대의 리더인 카멜리아 여인은 추장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그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너무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레드에게 생각 없이 행동할 거라고 믿는 건지 묻는다. 그녀는 레드야말로 소년을 안전하게 지켜줄 믿을 만한 보호자라고 주장한다. 차멜리아는 고위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지금 필요한 건 걱정거리가 아니라 신뢰라고 말한다. 그러나 카멜리아는 쓴 차를 찡그리며 마신다. 주임은 그녀를 무시하고 냄비에 엄청난 양의 설탕을 쏟아붓는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달콤한 것을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과장은 그녀에게 집중하라고 호통을 쳤다. 카멜리아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그녀는 족장이 검은색을 경계하는 이유를 인정하며 검은색이 전설 속 검은색과 연관되어 있어 죽음과 공포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흑조라고 불리는 마녀가 일으킨 역사적 대재앙을 언급하며 그녀는 당시 세상이 어둠의 안개로 뒤덮이고 괴물들이 나타나 흑지대가 형성되면서 인류가 거의 멸망할 뻔했다고 설명한다. 카멜리아는 또 다른 파도가 올 것이 분명하며 그들의 탐색이 궁극적으로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녀는 최근 발생한 이상, 현상과 결연한 표정을 한 검은색 무기를 든 자의 출현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수장에게 가능한 모든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심지어 흑인까지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회를 설득하도록 권유한다. 수석은 체념한 듯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정이다. 그러나 그는 K의 사진이 담긴 서류를 보고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수석 무사는 어쩌면 이 한 소년을 중심으로 도시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편 3명의 성우자는 끝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서 있다. 그들의 몸은 하얀 윤곽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게일은 당황하여 K에게 다가가더니 색이 사라졌다고 외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K가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묻자 K 이사회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답하며 아마도 그의 색상이 검은색이라 어둠과 어울리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갑자기 게일은 지친 듯 몸을 구부리고 힘이 풀린 듯 고개를 높이 들어 올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K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가 왜 괜찮은지 궁금해하며 지켜본다. 그는 자신이 평생 무색무취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게일은 자신의 몸 안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중심핵처럼 그의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빛을 감지한다. 갑자기 소름 끼치는 속삭임 소리가 그들에게 쏟아진다.
그들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본다. 겁에 질린 게일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소리쳤다. 케인은 평소 자신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같은지 귀 기울여 듣다가 이내 다른 목소리임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긴 머리를 가진 여인의 어둡고 유령 같은 실루엣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케인은 존재를 감지하고 재빨리 방향을 틀었다. 게일과 엘리는 충격에 얼어붙어 두려움에 떨며 유령 같은 형체가 생물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은 겁에 질렸다. 신비로운 그림자가 손을 들어 케이의 가슴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튕긴다. 케이는 자신이 눈에 띄게 선택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크게 뜨며 얼어붙는다. 그의 마음은 소용돌이치는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도시를 집어삼키는 혼란스러운 비전으로 격렬하게 끌려 들어간다. 장면은 거대한 괴물들이 점령한 폐허가 된 붉은 피의 악몽 같은 세상으로 전환된다. 거대한 눈이 그림자 무리 위 하늘에 열리고 끔찍한 탈피한 짐승이 무리 속에서 노려본다. 비전은 긴 머리카락을 가진 신비로운 여인의 얼굴로 전환되며 그녀는 빛나는 한쪽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다. 케인은 거대한 푸른 에너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기억을 보고 있는 건지 현실을 보고 있는 건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의 혼란은 깊어지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내면에서 의문을 품게 된다. 밝은 빛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에게 이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흐릿하게 웃는 과거의 모습이 그에게 케이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만의 빛과 색깔을 찾아나가도록 격려한다. 비전은 갑작스레 끝나고 케인은 큰 숨을 내쉬며 현재로 돌아왔다. 그는 기억의 충격에 휩싸여 땀을 흘리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공허 속에서 비틀거리며 머리를 감싸고 숨을 헐떡였다. 왜 이렇게 불쾌한 장면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원망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케인은 혼란스러운 비전을 처리하려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붙잡으려 필사적으로 애쓰며 반드시 답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룸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는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궁금해하고 있다. 그의 생각은 침착함을 잃은 게일에게 방해를 받는다. 검객은 어둠 속에서 외치며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도전하고 칼을 미친 듯이 휘둘러 전투를 환각한다. 케인은 게리겁에 질린 루시안을 향해 무기를 위험하게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돌아섰다. 게일은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채 절규한다. 떨며 그에게 멈추라고 애원했다. 그녀의 간청을 무시한 채 게일은 모든 사람이 죽기를 외치며 난동을 계속 부렸다. 그의 눈은 검게 멍들고 피가 흐르고 있어 공허함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엘리는 자신의 악몽에 갇혀 있다. 검은 액체가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감싸쥐고 언니에게 사과하는 그녀.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케인은 팀원들이 악화되고 있음을 깨닫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본다. 그는 이 생명체와 이 공간이 그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즉시 탈출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갑자기 익숙한 신호음이 울려 퍼진다. 케인은 위를 올려다보니 빛나는 흰색 형체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그는 네로가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안도하며 미소 짓는다. 그는 고양이를 향해 괜찮냐고 물으며 인사를 건넸다. 네로는 정신없이 날아다니며 멀리 있는 곳을 향해 손짓한다. 케인은 네로가 저기서 무언가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고양이는 빛의 흔적을 남기며 날아간다. 케인은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동료들을 돌아본다. 게일은 여전히 충격에 빠진 엘리를 향해 난폭하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 케인은 그들을 그냥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네로에게 다가가 고양이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는다. 거대한 정화광이 고양이에서 솟아나와 갈레와 엘리를 빛으로 감쌌다. 어두운 부패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엘리와 게일은 검은 기운이 사라지자 비명을 멈췄다. 케인은 동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불빛이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본다. 케인은 그들에게 거기 머물라고 말한다. 그는 앞으로 혼자 길을 탐색하기로 결심하고 돌아선다.
케이는 네로의 빗줄기를 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간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짜증을 내며 불평한다. 그가 고개를 돌릴 때 불안한 속삭임 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신비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어떤 색도 너를 만질 수 없다고 말한다. 케이는 수수께끼만 들리는 상황이 짜증난다고 생각하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갑자기 멀리서 밝고 별처럼 빛나는 빛이 나타났다. 케이의 표정이 흥분으로 바뀌며 그는 빛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다. 그가 다가갈수록 그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환해진다. 그는 돌로 된 모놀리스 위에 4개의 뾰족한 별 모양을 한 거대한 빛나는 구조물 앞에 서 있다. 목적을 달성했음을 깨달은 케이는 그 물체가 강력한 성스러운 빛을 발산하는 별의 파편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 빛과 모양이 자신이 본 것과는 다르다고 언급한다. 모든 조각이 각각 다른지 궁금하네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물건을 되찾고 불쾌한 차원을 벗어나기 위해 바위 언덕을 오른다. 그는 빛나는 중심부로 손을 뻗는다. 빛이 격렬하게 소용돌이 친다. 갑자기 그의 흡수 능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면서 조각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나기로 흘러 들어온다. 케이는 충격을 받았다. 흡수된 에너지로 빛나는 그의 몸. 그는 자신의 능력이 왜 또다시 스스로 활성화되었는지 궁금해하며 당황했다. 그는 잠시 동안만 그랬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룹을 가둔 어두운 영향력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케이는 억압적인 분위기가 사라지자 안도하며 고개를 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자 거대한 회색 돌방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케이는 중앙에 홀로 서서 손에 빛나는 에너지를 바라보며 검은 공간이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그는 검은 땅의 본질을 되새기며 이 위험한 지역이 늘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한다. 게일과 엘리는 정신을 차리고 케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본다. 케이는 괜찮냐고 묻지만 게일은 그를 향해 비난하는 손가락을 뻗고 엘리는 그가 어떻게 멀쩡히 살아남았는지 충격에 빠진 채 묻는다. 케이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는 손에 있는 빛나는 물체에 시선을 돌리며 목표물을 찾았다고 알린다. 그들은 무지개 빛으로 소용돌이치는 물체를 별 조각으로 식별한다. 팀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살펴봅니다. 게일은 팀장 레드 씨가 말한 것이 그렇게 작은 물체일 리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 엘리는 이렇게 작은 것이 옆에 그렇게 많은 색깔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네로는 빛나는 구체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부유하고 있다. 케이는 몸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네로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반짝이는 에너지에 시선을 고정했다. 갑자기 고양이가 입을 크게 벌리며 아무도 반응하기도 전에 유물을 향해 다가온다. 네로는 별 조각을 삼킨다. 케이의 얼굴 전체가 극도의 공포와 충격으로 일그러진다. 게일과 엘리는 똑같이 겁에 질려 고양이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다.